형의 이제 주지 이제 왜냐면 형이 이제 왜냐면을 하게 됐잖아. 하게 된 또 계기가 있을까? 계기는 그냥 내가 이제 해설자 때 잘 못했잖아. LCK. 그리고 스포티비에서 아예 LCK가 없어졌고 스포티비도 고민이 생긴 거지 사실. 이제는 라우드지로 바뀌었지만 그만큼 LCK라는 이 컨텐츠가 되게 좋았거든, 방송사 입장에서는. 근데 나도 직장을 잃었고 스포티비는 직장을 잃은 건 아니지만 좋은 컨텐츠를 잃었으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다.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컨텐츠를 짜면서 민심 회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심 회복을 해보자 해서 뭐 저는 일이 없으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진짜 막 촬영 시간도 엄청 길고 페이도 엄청 적었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 1화를 내보냈는데 조회수 많이 안 되면 폐지. 그리고 목표 조회수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계속해서 채워나갔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되게 감회가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 내가 딱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했을 때 내가 왜 해설에 실패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때 영상도 보고 게이머 생활이나 코칭스트가 게임단 생활을 하면 말을 많이 할 기회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맨날 하던 말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언변이 엄청 쓰레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리밍 할 때는 나 말을 되게 잘했거든. 근데 게임단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말을 막 계속 더듬고, 내가 더듬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말을 더듬고 막 되게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비속어를 계속 섞게 되는 거야. 게임단에 있을 때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편하니까. 그러니까 비속어가 아니어도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씹는다, 스킬을 씹는다. 뭐 근데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스킬을 피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스킬을 10까지 이제 머리에 놨다가 이거 어떻게 바꾸지? 하면은 되게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 거를 왜냐면 하면서 이건 생방송이 아니니까 그냥 다 내뱉으래. 자기가 편집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뭐 씹는다든지 뭐 그냥 쌍욕도 그냥 하고 뭐 다 해봤어. 그러면서 내가 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셔닝에서 조금 능해졌지. 그 프로그램 하면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막 처음에는 그거 1화 때 지스타 갔는데 막 여기 그냥 사람들한테 말 걸어서 인터뷰하라는 거야. 근데 아니 솔직히 게임단 하던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해. 그치, 어렵지. 못하지. 되게 창피하고 막 되게 철면피 깔고 해야 되는 일인데 진짜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 10시간 동안 3명밖에 못했어. 와. 해설 및 개인 강습 무료로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 알지? 찍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너무 막 미안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갔는데 막 답변이 너무 구리면 그러니까 내가 리액션도 잘 못하겠고 원래 답변이 구리면은 막 이 리액션이 좋아야 되잖아. 성캐형처럼. 그러니까 막 단답을 해도 막 했던 거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되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김하늘 PD님이 왜냐면을 이제 제안했을 때 그때 되게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그치, 일단은 생기고.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하는 도중에 시즌 1 하는 도중에 불안했던 거는 생계 유지가 안 돼. 이것만 해서는 그게 좀 불안했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지.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성공했잖아.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있어? 일단은 시즌 3부터 우리가 좀 대박이 났거든. 시즌 2 때도 평타는 치다가 시즌 3부터 좀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근데 이거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시즌 1, 2 때는 밖에 잘 안 나갔거든. 근데 시즌 3 시작할 때 젠지를 들어왔단 말이야. 천안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알아본 걸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관심을 받으니까 응원과 이제 비난? 이런 것도 더 많아지고 좀 부담된다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에서 그냥 오지게 자고 있었어. 근데 막 갑자기 유튜브 댓글에 뭐 몇 시에 어디서 어디 가는 버스에서 형을 봤대. 그거 되게 막 좀 그렇잖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 유튜브 댓글도 다 확인하지? 원래 안 보다가 그 시즌 3 때 무슨 멘탈 코치님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어.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특별히 댓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주체적인 감정이 아니니까. 네. 약간 내가 도망치는 느낌인 거야. 그런 게 싫어서. 상처받기도 싫고 무슨 상처받기 싫어서 안 본 거지. 근데 그 악플보다 나를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댓글이 더 많다는 거를 이제 느낀 순간부터 악플은 그냥 좀 무시를 하고 선플 위주로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그런 거 있으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 진짜. 근데 진짜 너도 방송을 해서 알겠지만 채팅창에서 부정적인 글이 하나 올라오잖아? 그거밖에 안 보여. 맞아. 딱 그 모난 것만 보여. 그래서 그거를 잘 무시하는 게 롱런하는 기술인 것 같아. 멘탈 많이 좋아졌네 그래도. 어쩔 진짜 수가 없.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좀 인터넷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좀 생각이 깊어지고 멘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장민철에게 왜냐맨이란? 사실 뭔가 어디서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냥 스타2에서 조금 성공했던 프로게이머? 근데 이제 스타2라는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크진 않잖아. 그치.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창피한 감도 있어. 내가 꼴찌를 많이 했으니까 감독일 때. 하지만 이제 왜냐면이라는 거는 내가 완전 주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 가서 유튜브 100만, 200만이라고 하면은 좀 느낌 있잖아. 느낌이 약간 있으니까. 그래서 조회수 100만, 200만 나온 프로그램 했었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좀 자립심? 그런 거? 키워준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방송 쪽으로 좀 성장하게 많이 만들어준 프로그램 같아. 왜냐면으로 근데 진짜 많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 그치 형? 아니 내가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 승부의 세계에 있을 때 선수든 코칭 스태프든 그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잖아? 그러면은 눈빛이랑 말투가 많이 바뀌었대. 형의 눈빛이 원래 되게 독했는데 순해지고 말투도 공격적이고 독했는데 되게 편안해 보인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느껴. 나를 내가 평가하는 것보단 주위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지는 게 좀 더 맞잖아. 그래서 뭐 약간 안식처 느낌이야. 거기 촬영장 가면 사실 되게 편해. 그냥 PD 형이랑 쌍욕 받거든. 여기 카메라 켜놓고 그 형이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좀 분위기를 틀어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은 막 나한테 안녕 쓰레기들아. 안녕 쓰레기야 이래. 그러면 뭐 대머리 새끼야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시작하거든. 그래서 되게 안식처 같은 느낌이야. 좋네. 이거는 좀 약간 번외 질문인데 다시 LCK 해설 제의가 들어온다. 한다 안 한다? 해설은 절대 안 해. 해설은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왜 안 할 거냐면 일단은 그 PTSD라고 해야 될까? 너무 외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일 거란 말이야. 왜 데리고 왔냐, 여전히 못하네. 그거랑 예전보단 좀 낫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비대어서 많이 비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나는 좀 느꼈어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거를 정리하는 거에는 좀 능력이 있지만 실시간 생방송으로 언어 정리를 잘하면서 전달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구나. 그 당시에 좀 그걸 느꼈어가지고 솔직히 내가 해설자 하기 전에는 나도 약간 그 마인드였어. 해설 뭐 어려워? 쉽지 않아? 약간 이 마인드였는데 한번 뛰어보니까 해설자 돈 많이 받아야 된다. 겪어보면 달라 근데 진짜. 겪어보면은 해설자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그동안 스타 해설자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롤판에서 해설하고 있는 이제 뭐 동준형이라든지 클템형이라든지 뭐 전용준 캐스터님, 성승은 형, 뭐 다른 캐스터분들, 뭐 다른 해설자분들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해설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게임이랑 비슷한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박진감 넘치는 해설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조용하게 매니아층 내에서 특히 조용하게 게임이나 좀 잘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심오하지 해설이 진짜.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원래 네.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반 컨셉 반 진지하게 김하늘 PD님이 민철님을 되게 푸대접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아니 실제 푸대접 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좀 바뀌었나요? 지금도 푸대접 하는데요? 진짜 푸대접 하는 게 또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삐질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너도 지금 대본을 보면서 하잖아. 우린 대본이 없어. 그냥 아예 리얼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 빵도 없이 어디로 오래. 그러면 장소만 아는 거야. 장소를 알고 가. 그러면 거기서 오늘은 뭘 할 거예요 하고 시켜.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컨셉 자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연자들한테 뭘 시켰을 때 얘네가 하는 걸 찍어서 내보내면 재밌지 않을까가 기초였기 때문에 그거 아무거나 시켜. 그리고 집에를 안 보내 막. 퇴근을 못해? 뭐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캐스트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집에도 못 가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해 불만이 안 생기는 게 요게 좀 좋아져서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요거를 조금씩 챙겨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네. 그러니까 나를 푸대접하지만 요거로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더 푸대접을 해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와, 오늘 그래도 형이랑 하니까 좀 편하다. 나는 형들이랑 다 잘하던데?